일본 작은 도시의 폐가에서 소름 끼치는 괴담. 폐가가 된 집에서 들리는 부모와 자식의 목소리. 제가 사는 마을은 현해 경계를 넘어 차로 4시간 정도 달려야 도착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몇 년 전 그 도시에서 신원을 모르는 한 소년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소년은 그 도시 사람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현에서 실종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 동안 낯선 여자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현에서 실종된 아이들이 먼 곳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연속 아동 유괴 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은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특이했던 것은 발견된 소년들에게는 특히 눈에 띄는 외상도 없고 다른 피해를 받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몸값을 요구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납치된 소년들이 있었던 객실은 외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 부분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사는 3끼 제대로 나왔고 방에는 TV와 책이나 만화, 게임 등도 있었습니다. 유괴범이었던 여자는 얼굴을 감추지도 않고 납치한 남아를 본명이 아니라 별명 같은 것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하자고 말한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 여자는 잠자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도시의 변두리에서 풀어놓았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아이의 증언으로 마을에 사는 한 여자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벗어난 곳에서 독신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이도 유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실종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들 때문에 범행을 하게 됐다고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집에는 아이들을 감금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방이 있었고 이 방 안에서 아들에게로 갑니다라는 유서로 보이는 종이와 함께 납치한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유괴된 아이들은 하나같이 무서웠지만 여자는 상냥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지금도 행방불명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이함 때문인지 이 사건은 일부 미디어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집은 이제 폐가가 되었습니다. 폐가가 된 그 집에서 밤마다 부모와 자식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과 실종된 아이의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밤중 나와 K와 S세 사람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자와 함께 아이들의 영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옛 민가로 운동 겸 심령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닫힌 커튼 틈새로 강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니 시침은 아라비아 숫자 11을 약간 지나고 있었습니다. 손님 아니면 택배인가? 사람을 재촉하는 것 같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도 들리도록 큰 소리로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현관까지 가는 도중에 세면대,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상한 점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결에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을 닫고 하품을 하며 다시 자기 위에 등을 돌렸습니다. 똑똑하고 뒤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한 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은 아파트 상층의 거의 중심에 있어서 문을 노크하고 도망쳐도 계단에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머리 정도는 보여야 정상인데 아래에서 돌을 던진 건가 싶어서 밑을 쳐다봐도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고 싶어서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자려고 문을 닫았습니다. 또 들려오는 노크 소리. 분명히 저쪽은 이쪽의 움직임을 어디선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대의 반응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실로 가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끈질겼습니다. 문 너머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끈질깁니다.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릴 생각인가 싶어서 나는 조용히 소리를 죽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올 때까지 노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의 의문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장난이라면 어째서 벨을 누르지 않고 노크를 하는 것일까? 그래서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반대로 놀래켜 주려고 했지만 그 전에 문구멍으로 밖의 모습을 보기로 했습니다. 현관문 렌즈로 조심스레 쳐다봤습니다. 거기에 보이는 것은 빨간 페인트를 칠한 난간과 콘크리트 통로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들려오는 노크 소리. 밖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이 상황을 이해한 순간 소름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의 노크 소리에 졸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쇼핑백을 든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던 이웃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웃과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만나면 인사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나보다 한두 살 연상으로 보였고 학부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에 다닌다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을 사온 것 같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지금 아까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누구랑 마주친 적 있어요? 아니요. 노크 소리 같은 건 들었어요. 아니요. 나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이 통로에는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웃은 석연치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곧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무시한 채로 부엌에서 설탕이 들어간 따뜻한 우유를 만들고 거실로 돌아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피해는 소리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가 없다면 내버려 두어도 좋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 학교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와서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런 일은 오늘이 처음이었고 이 방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다. 즉 집이 문제가 아니라면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문을 끈질기게 여러 번 노크하는 원인을 어딘가에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우유를 마신 후 휴대폰을 꺼내 친구 K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K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걸까? K는 자타가 공인하는 오컬트 마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친구인 S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초 후 뭐야? 라는 S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S의 목소리는 조금 까칠한 편이었습니다. 분명히 S도 자다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담력 시험하러 간 장소에 다시 데려다 줬으면 해. 아직 몇 시간 전 오늘의 일입니다. 한밤중 나와 K와 S 세 사람은 그곳으로 심령체험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곳은 거리가 매우 멀어서 아침이 되어서야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 일어나는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담력 시험하러 간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테이크 아웃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어제 갔던 곳 이유는 S가 기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 방금 전에 체험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컬트 마니아인 K라면 다르겠지만 S는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항상 개소리로 치부하는 인간이라서 헛소리하느라며 전화를 끊을까봐 두근거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S도 시험에 참여했다고 말했지만 시험을 목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장거리 드라이브를 목적으로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끊어지지도 않고 전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차나 버스로 가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절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조차 왜 다시 거기로 가려고 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뭔가에 홀린 것 같으면 절에 가거나 퇴마사를 만나거나 혹은 환청이 들린다면 병원에 가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약간의 텀을 두고 노크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것은 운명이야. 라든가 의무라고 귀찮은 생각 따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인을 파악하고 싶다는 호기심 혹은 사명감이 내 안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오컬트 마니아인 K 정도는 아니지만 나 자신도 그런 유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난다면 더욱더 탐구심이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노크 소리뿐이라는 것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때문에 위기감도 덜한 것이지만 그러고 보니 전에 읽은 소설이지만 결계에 관한 이야기였나? 하여튼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결계를 쳐서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나는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노크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마치 내가 이 집에서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자신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함이라면 그 소리의 주인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제 갔던 그 집 밖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원인이 있다면 그 장소 밖에는 없었습니다.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S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까 했던 말 어제 분량만큼 기름값을 낸다면 생각해볼게. 라는 문자를 보며 S답다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얼마? 라고 답장했습니다. 달리는 차 창밖에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후방으로 차에 가까운 것일수록 빨리, 먼 것일수록 천천히. 반나절 전에도 왔던 길이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핸들을 잡는 S가 조금 전부터 졸린 것 같았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라도 나면 곤란하니까 말이라도 걸었습니다. K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 기억해? 납치 사건 말인가? 몇 년 전 우리가 고등학생일 때 일어난 연속 아동 유괴 사건. 나는 기억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 일로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들어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어제 그런 이야기를 K가 했기 때문에 내 집에 온 건 아닐까 싶어서 라고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내가 말했듯이 노크의 주인공. 아니, 그래도 겨우 그런 이유로 2번이나 가야 하는 건. 그것도 그렇지만 S는 귀찮은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앞을 향한 채로 S가 중얼거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야 할지도 몰라. 어제는 사건이 있었던 집을 밖에서 바라보기만 했었습니다. 현재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문에 커튼이 걸려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구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은 지금 실종 상태이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주거 침입이네. 알고 있어. 근데 저기서 날 보고 오라고 그래서 간 건데 그게 죄가 될까? 그건 그렇고 뭐 어떻게 들어갈 거야. 문은 잠겨 있던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문은 열쇠 없이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갈 창문도 없었습니다. 노크하면 열어주잖아. 나는 농담으로 말했지만 S는 내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그 후로 몇 시간을 더 차를 타고 원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주택가에 한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착했어. 여기에서 걸어가면 있어. S는 안전벨트를 풀고 시트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숨 잘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후 S가 눈을 떴습니다. 빨리 가, 위치는 알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 빨리 차에서 나오라는 것일까? 이 소리 들려? 내가 묻자 S는 아니, 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S를 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금 걷자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S가 느릿느릿 무관심하게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택가에서 잠시 걸어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비탈길, 옆에 집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다른 집은 없었고 그 집은 마치 왕따처럼 혼자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의 단층 집으로 건물 자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커튼 모양이라든가 내부는 현대식이었습니다. 즉 불과 몇 년 전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수히 나 있는 작은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나는 손에 힘을 주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열쇠로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노크의 주인이 나를 여기까지 불렀다면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현관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노크의 시작은 내 집 현관에서 들렸던 노크.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4시간에 걸쳐 다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현관에는 초인종 따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2번 정도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문이 흔들리고 유리가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똑똑. 익숙한 소리. 내가 집에서 들었던 소리와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비록 이 소리가 환청이라고 해도 나는 이 소리에 이끌렸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S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든 이 안으로 들어가 볼까. 내가 묻자 S는 매우 귀찮은 듯한 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S가 묻히기만 어조로 말했습니다. 불법 침입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든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문짝 뜯어내거나 유리창 깨부수거나 벽에 폭탄을 설치하던가. S는 위를 보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네 비서냐? 내 녀석 태워주랴. 문 박살내랴. S는 문 앞에 놓인 돌덩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있는 힘껏 문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두동강 나며 안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멍 때리고 있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S는 박살난 문을 헤집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땐 무식한 게 최고야. 무식한 방법이라면 그냥 창문을 부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텐데.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박살난 문을 헤집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면에는 다다미로 이루어진 거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둥근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앞쪽과 좌우쪽에 각각 문이 있고 각각의 방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냉큼 다녀와라. 사람 오나 안 오나 망보고 있을게. S의 목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안쪽은 먼지가 춤추듯 휘날렸고 콧구멍이 근질거렸습니다. 잠시 가만히 집중해서 아무 소리나 들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의 서쪽 객실인 납치 사건 때 아이를 가두는 용도로 사용된 방이라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려고 왼쪽 방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복도가 뻗어 있고 또다시 3개 정도의 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차례대로 문을 열고 확인했습니다. 창고, 그리고 거실로 보이는 방. 그렇게 남은 문은 가장 안쪽의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순간 문 사이로 어둠이 튀어나온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간신히 열린 문으로 달빛이 실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괴된 아이들은 여기에서 감금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을 것입니다. 문 근처 벽에 조명 스위치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눌러봤습니다. 바로 그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방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전기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아직 전기가 살아있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방 입구에서 볼 때 왼쪽에는 큰 침대와 천장에 닿을 정도의 높이로 만화책이나 도감 등이 빽빽이 들어가 있는 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안쪽에는 몇 가지 게임기와 선반이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로서는 최신형이었을 평면 TV가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납치된 아이들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 낙서가 빽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백열등 같다.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S가 언제 왔는지 방 실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기척 정도는 해라. 불법 침입한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하냐? 망봐준다며. 심심해서. 그리고 K가 했던 말도 기억나고. 그 중에서 신경 쓰이는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이지. S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S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이 방, 신경 쓰여. S는 침대 아래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린아이들 장난감치고는 너무 사치스럽지 않아? S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납치한 아이들을 위해 사온 것들이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자 S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름이 써 있어. 아마도 납치한 아이들의 애칭이겠지. 장난감 상자를 들여다보니 확실히 하나하나의 장난감에 애칭처럼 보이는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K가 말하더라. 여기서 4~5명이 며칠 동안 감금되었다고. 장난감 상자의 뚜껑을 닫고 침대 밑에 도로놓은 S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일까? 이상하지 않아? 뭐가? 여기가 아이들을 가둘 때 사용했던 방이라면 한 사람을 가뒀다가 풀어주면 당연히 들키기 마련이지. 그런가? 그때 잡혔던 아이가 말했어. 창문 없는 방이었다고. 경찰 말로는 집 내부에서 창문을 숨겼던 것으로 밝혀졌어. 즉 정확히 말해서 내부에서 반사되도록 만들어진 거야. 밖에서 보면 몇 군데를 제외하고 아예 창문이 없는 거야.
전혀 모르는 곳에서 풀려난 아이. 유괴범 여자. 그리고 풀려난 아이의 증언과 이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용의자를 지목하고 잡는 건 간단해. 근데 왜 이런 납치 사건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일어난 거야? 그건 아이들이 창 밖을 보고 주위 풍경을 기억하면 안 되니까 창문을 못 보게 한 거야. 그래서 수사가 늦어진 거지. 나도 사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 집에는 왜 방창문이 없는 것인가? 왜 막아둔 것인가? 그리고 이런 특징 있는 집이 어째서 수사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일까? 광선 과민증. 생소한 단어가 S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외선을 받으면 일반의 몇 배의 속도로 혈액이 용소듬치는 거야. 즉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이지. 어쨌든 이 방에 원래 살았던 아이는 그런 질병이 있었을 거야. 잠깐 기다려.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야? 그러자 S는 천장을 가리키며 백열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열등은 광량이 적으면서도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 도통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 다른 방에 어떤 책이 있었어. 광선 과민증 또는 포르피린증에 관한 책이었어. 그 책에 검은 두 건을 쓴 아이의 사진이. 어쨌든 이 방 창문이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건 납치 사건이 일어나기도 훨씬 오래전에. 게다가 주위 사람들도 이 집이 창문이 없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광선 과민증이라는 건 해가 떠 있을 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 햇빛을 맞지 않는 것이 좋지. 그래서 방 안에서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놀잇감을 산 거야. 그래서 그게 신경 쓰였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우왕좌왕 걸어다니던 S가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광선 과민증에 걸린 아이가 있어. 햇빛을 피하려고 밖에 나오지도 않던 아이가 실종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실종되었다고 해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S가 말했습니다. 그냥 실종되고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의 행동 범위치고는 너무 넓다고 생각해. 만약 내가 유괴범이라면 검은 두 건을 쓰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납치하고 싶겠어? 그건 모르지. 몸값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어. 그냥 행방불명이야. 여기 여자가 일으킨 사건과 동일하지. 나는 그 실종된 아이와 그 유괴범 여자도 아직 이 집에 있을 것 같아. 유괴범 여자와 실종된 나이가 아직 이 집 안에 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해하고 내가 느낀 생각은 참으로 바보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 K가 말한 납치범 여자가 실종 전에 남긴 유서 내용 기억하고 있어. 확실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들에게 간다고 말했어. 즉 아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거야. 몇 년 동안 행방불명된 상태라 죽은 걸로 생각한 거 아니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들을 위해 백열등이라면 몰라도 방 창문을 저런 식으로 막아버리고 반사되는 창으로 바꾸는 어머니가 있을까? 그래도 그렇다면 실종은 연극이라는 거야? 글쎄 그건 모르겠어. 연극이라면 설마 두 명 모두 살아있다는 건가? 아니 적어도 아들은 죽었겠지. 그래서 그 여자는 유괴 사건을 일으키는 거야. 사라진 아들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또래 소년을 납치했다가 며칠만 같이 산다. 아들과 같은 방에 갇혀서 아들에게 말하듯이 말을 건다. 그래서 내 생각은 말이야. S가 침을 꼴깍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이유로 죽은 아들의 시체를 어딘가에 숨기고 주위에는 실종됐다고 말한 것 같아.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견딜 수 없게 된 여자는 유괴 사건을 일으킨다. 아들의 방에서 납치한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는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행위를 여러 번 하고 나서 깨달은 걸 거야. 결국 이 아이들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란 것을. 근데 어떻게 그 모자의 시체가 이 집에 있다는 거야? 그냥 단순한 추측이야. 자신의 외동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곁에 두고 싶으니까. S가 벽을 2번 정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여기 오게 된 거야.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소리가 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건 아직 아무런 진상도 모른다는 거야. 모두 내 상상과 추측이야. 그냥 너도 나처럼 생각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 그래, 속으로는 부정하겠지. 그렇지만 너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논리를 조합했어. 그래서 그것을 찾고 싶고 보고 싶다는 욕구가 노크 소리로 나타난 거야. 너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야? 너에게는 들리는 노크 소리가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녀석은 내 안에서만 울리는 소리야. 너 자신이 뇌를 노크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나는 살면서 광선 과민증 같은 건 처음 들었어. 아이가 햇빛에 닿으면 안 되는 체질이라니. 그렇겠지. 너는 전혀 본 적도 듣지도 못했겠지만 살짝만 듣거나 본 정보라도 너의 뇌는 그걸 잘 기억하고 있거든. 라고 S가 말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그럼 물어볼게. 너 이 집에 들어와서 노크 소리 들은 적 있어? 라는 S의 질문에 나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확실히 이 집안에 들어와서 그때까지 나를 부르고 있던 노크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역할을 끝낸 것처럼. 그 소리의 역할은 너를 모자의 시체가 있는 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어. 나는 눈을 감고 다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S가 웃으면서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노크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걸로 다행이지. 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결국 나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헛걸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까? 라는 S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초에 노크 소리가 나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게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체험이 매우 스릴 있고 재밌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노크 소리에 이끌려 이런 곳까지 오다니.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의 일면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현관이 있는 방까지 가니까 S는 이미 구두를 신고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바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누굴까 생각해서 꺼내보니 그것은 K였습니다. 나는 혼자 쓴 웃음을 지으며 밖에 있는 S에게 K한테서 전화 왔어라고 말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쾌활한 K의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지금 일어난 거야? 아직 이른 시간인가? 시간은 이미 새벽 5시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왜 전화했어? 노크 때문에. 그 노크 소리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웠거든. 나는 주먹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웃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자학 개그라고 생각해도 재미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웃었습니다. 웃다가 바닥을 두드리고 또 웃고. 그러다 웃음을 멈췄습니다. K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말하고 있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한두 번 두드리고 나서 휴대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내 노크 소리에 끼어든 것 같은 소리. 나는 노크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두드리는 바닥 밑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 이 소리 들려? 틀림없이 이번에는 S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소리가 들리는 근원지를 따라갔고 거기에는 카펫이 깔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야, 이 카펫 밑바닥에서 들리는 소리야. 나는 주저하지 않고 카펫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밑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문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가볼까? 라고 내가 말하자 S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손잡이를 들어 판자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성인 한두 명 정도 너비의 계단 통로였습니다. 내려갈 때는 어두웠지만 나와 S의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여 그럭저럭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길게 이어진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단은 끝이 나 있었고 지하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나와 S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하는 위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온통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방들이 있었고 방문은 감옥에서나 볼 법한 철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S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남자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듯한 여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 모자의 사진이 아닐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온 사진이 계단 입구 벽 중앙에 홀로 붙어 있었습니다. 나와 S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로 아무 말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 좌측에는 통로로 이용되는 계단이 있고 그 다음 긴 복도 그리고 양옆으로는 무수히 많은 방이 있습니다. 마치 교도소 감옥을 연상케 했습니다. 아니, 현대의 감옥이라기보다는 서양의 중세시대에 나올 법한 그런 지하 감옥 말입니다. 횃불인가? S가 발밑에 떨어진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확실히 횃불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으로 주위를 밝게 했다는 뜻이리라. 나는 일단 비흡연자라서 흡연자인 S가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불이 확 하고 타올랐습니다. 금세 주변은 밝아졌고
나는 갑자기 밝아진 주변에 적응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S가 목에 뭔가 걸린 듯이 컥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눈을 뜨고 S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두껍게 닫힌 철문에 작은 쇠창살 너머로 방안 가득히 쌓인 해골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언뜻 봐도 사람의 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보고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쌓인 뼈. 그리고 그 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는 방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뼈로 보이는 것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사람 뼈겠지? 그렇다는 건 설마 그 여자가 그럼 설마 자신의 아이를 찾으러 간다는 건 그 여자가 말하는 자신의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닌 바로 새로운 납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었어.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납치해서 이 지하에 가두고서 지하에 이렇게 숨긴 이유는 아무래도 광선 과민증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 여자는 자신이 납치한 아이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잖아. 그러다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다고 내가 말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는 건 이 여자가 말하는 자기 아들을 찾으러 간다는 건 새로운 납치를 말하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때였습니다. 나와 S의 대화 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정체불명의 그 소리가 나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너도 들려, 이 소리. 그래. 노크 소리, 아까 들었던 소리랑 똑같아. 소리는 점점 우리가 있는 지하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몸을 숨겼습니다. 나와 S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소리는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어느 순간 소리는 끊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S가 헉거리며 자기 입을 틀어막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여자 같은 것이 서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뭔가를 찾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S가 실수로 들고 있던 횃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리는 확실히 크게 들렸기 때문에 여자도 움직임을 한순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S가 내 손을 있는 힘껏 잡더니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있는 힘껏 그 여자 같은 것을 발로 까서 넘어뜨리고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빨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도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계단에 올라와서 곧바로 차를 타고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는 S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나는 혹시나 그 여자가 쫓아올까봐 뒤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쫓아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경찰서로 가서 지금까지의 상황과 정황을 말했고 다시 경찰들과 함께 그 집으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미 주변은 밝아오고 있었고 확실히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지하층에서 발견된 무수한 뼈들은 이때까지 전국에서 근 몇 년간 실종되었던 아이들의 뼈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나는 S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그럼 그 노크 소리는 뭐였을까? 아마도 너를 납치하려고 했던 소리가 아닐까?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크 소리. 아무래도 희생당한 아이들이 나에게 일종의 도움을 청한 게 아닌가 해. 그 아이들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우리랑 거의 같은 또래일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 중에서는 우리를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친구도 있었을 거야. 나는 뭔가 알 수 없는 여운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그 여자는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할 생각일까? 아마도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진짜 아들을 찾을 때까지가 아닐까?